반갑습니다. 원더우먼TV의 배미경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수지 대신에 쇼핑몰로 가라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본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치매 시어머니를 5년 동안 모시던 며느리가 시어머니 손을 잡고 집을 나간 지 5일 만에 발견이 되었는데, 며느리는 저수지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되고 시어머니는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기사였습니다. 그 뉴스를 들으면서 제가 명치끝이 약간 아릿하게 아렸습니다. 저도 시어머니 손을 잡고 집을 나간 적이 있거든요. 긴 세월 어머니 치매 간병을 하다 보니 별별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 치매를 걸리신 분은 대표적인 게 기억상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 기억부터 지나온 기억들을 잊어가는 그런 순서가 있는데, 맨 마지막 말기가 어린아이까지 되는 그러한 기억상실이 진행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제일 쉽게 잊어먹는 게 밥 드시는 거거든요. 식사를 방금 했는데 돌아서면서 다시 배가 고픈. 그래서 제가 어머니는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뇌가 고픈 거라고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식사를 차려드리고 나면 식사를 하시고 돌아서면서 다시 배고프다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방금 밥 드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언제 밥 묻노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제가 빈 그릇을 보여드리거나 시간을 가르쳐 드리면 먹었는가 배 하고 돌아서시는데,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다시 오셔서 배고프다 밥 주라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또 똑같이 설명을 하고, 또 방으로 들어가셨다가 TV 한번 켜고 리모컨 한번 들었다가 앉으셨다가 다시 또 나오시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럼 또 배고프다 밥 안 주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제 음성이 이렇게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죠. 아침 시간 이렇게 시작되는 이 밥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실랑이가 이게 시작이 되면, 어떤 날은 이 집착이 생기시니까 리모컨에 한번 이렇게 필이 딱 꽂히는 날은 그 리모컨을 하루 종일 켰다 부르다 켰다 껐다를 계속 되풀이 하시고, 그걸 놔놓고 또 어디 있는지 찾고 놔놓고 어디 있는지 찾고를 계속 되풀이를 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그 빨간 색깔 이삿짐 짐 싸는 노끈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 번을 아침에 이렇게 딱 지시면 그걸 들고는 묶었다가 풀었다가 묶었다가 풀었다가를 하루 종일 되풀이 하십니다. 그래서 질문을 또 같이 하시고 안 풀리니까 화를 내시고 되풀이 하시고, 또 어떤 날은 냉장고 문을 여시는 게 또 딱 이렇게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냉장고 문을 열어서 안에 있는 반찬 뚜껑을 다 열어보고 그걸 한번 찝어 먹어보고 김치 국물이 이래 죽죽 흘리게 되고, 그럼 저도 화가 나고. 그래서 제가 하도 냉장고 문을 열어서 냉장고에 열쇠가 있는 냉장고가 없나 싶어서 제가 막 이렇게 검색을 하고 그걸 사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냉장고에 열쇠 달린 냉장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란 색깔 이삿짐 하는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놨더니, 이 노란 색깔은 표시가 안 나니까 손톱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뜯어버려가지고 다시 문을 열고 하셔가지고, 그 투명 테이프 두꺼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붙여놨더니 투명 테이프는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못 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냉장고는 어찌나 열어갖고 냉장고가 거의 고장이 날 지경에 이렇게 이르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이 분노 게이지가 머리 끝을 올라가게 되면 아마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저수지를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어느 날 제가 하는 행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작은 아울렛 매장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화가 올라간 그런 어느 날 제가 그 아울렛 매장에서 헤매고 있는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그냥 제가 옷을 사기 위해서 제가 거기를 간 줄 알았는데, 제가 쇼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기를 돌아다니고 있는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는 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쇼핑몰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제가 좀 이상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옷을 또 많이 사거나 쇼핑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껏해야 티셔츠 하나 1, 2만 원짜리, 아니면 바지 하나 이런 걸 사들고 그냥 집에 오는데, 그렇게 하고 온 날은 제가 어머니한테 대하는 게 조금 틀렸습니다. 목소리도 좀 낮고 식사도 좀 잘 챙겨드리고 기분도 조금 괜찮아지는. 근데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한참이 지나고 난 뒤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폭주한 선생님이 쓰신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드립니다 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생각을 정리하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을 버리는 생각, 그 다음에 정리하는 생각, 그 다음에 실천하는 생각, 요 몇 가지의 생각이 있는데, 제가 그때 했던 행동이 비우는 생각 정리였습니다. 신박한 정리라는 TV 프로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거기 보면 집안을 비우는 방법이 아예 버리는 박스 하나, 재활용하는 박스 하나,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박스 하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쇼핑몰을 헤매는 것이 생각을 비우는 생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생각 정리 방법에는, 비우는 생각 정리 방법에는 명상, 잠자기, 산책하기, 수다 떨기, 여행하기, 일기 쓰기, 이런 등등이 있는데, 사람이 스트레스가 확 올라가면 많이 먹어서 푸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서 막 말을 많이 해서 푸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잠을 자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스트레스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면 나도 모르게 쇼핑몰을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저수지를 향했던 그 며느리도 그 저수지를 혼자서 한 바퀴 두 바퀴를 돌면서 시어머니 욕을 막 했다거나 남편 욕을 막 했다면 아마도 물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앉기만 하면 어머니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머리 끝까지 차가 있으니까 앉으면 이 얘기가 저도 모르게 저절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고 돌아서면 참 비참하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결코 좋은 얘기는 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제 마음속에 항아리가 가득 차서 이것을 비우는 방법이 제가 이걸 드러내는, 그런 말을 해야 드러내니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저도 아울렛을 헤매던 제가 이 마음속의 생각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나, 비우는 방법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분노와 속상함이 있다면 생각 비우기를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참을 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참지 마십시오. 참을 인자 3개는 몸에 병만 생깁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마 암 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쇼핑몰로 한번 가보십시오.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카드를 들고